부산까지 오신 우리 장기표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았어요. 네, 머리를 잡고. 아니, 근데 서서 하지 마. 예, 서서 하시다가 왜 하죠? 예.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힘드실 텐데. 머리. 괜찮아요. 서서 하자. 피곤하시지 않겠어요? 저희들 피곤하면 앉으면 돼요. 저희들이 불편합니다. 뭐 서서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안 되시죠? 그래도 저 뒤에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하여튼요, 뵈서 굉장히 반갑고, 또 저는 굉장히 뜻있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나영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최선남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오래전부터 규탄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 가을쯤 되면 이 실정이 총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이 표출될 것을 예견하고 그동안은 서울에서 주로 집회를 했죠. 예. 요즘 부산역 앞에서 하게 됐으니까. 네, 이번 10일 5일날. 그래서 미리 말하면 이 실정을 솔직히 예견도 하고 이 부산역 집회를 해오신 것은 저는 정말 성견전명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이 성견전명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뜨거운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사실 나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나라를 걱정해도 광화문으로 서면으로 부산역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그 나라 걱정은 사실은 이 나라 바로 잡는데 힘이 많이 덜 됩니다. 안 된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셔서 굉장히 제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할 일이 이것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걸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좀 제가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를 꺾어야 되는데 끝장내야 되는데 과연 끝장낼 수 있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말은 뭐 끝장내자 뭐 또 끝장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정말 끝장낼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하면 끝장내겠느냐 또 이 날은 또 춥고 한데 청와대에 가서 직접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리지 못하는 한은 결국 또 선거를 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뭐 야권이 이렇게나 이제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다면 다음에 있을 총선에서는 야당이 압승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이 지금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창피스러워서 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나라 망치고 있다 하면서도 국민적 심판의 기회인 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런 말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이게 참 이거 말하기가 참 선거해봐야 야당이 못 이길 거다 문재인 당이 이길 거다 이런 말을 이게 해야 되는 참 이 난처한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 현실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그러나 이 현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우리가 불식할 수 있겠는지 불식할 수 있는 묘안은 뭔지 하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말씀만 보태면 이 부산이 중요합니다. 지난 87년 6월 항쟁 때 마침내 6월 항쟁이 되어서 6.29 항복선언을 받아낼 때까지는 부산역 앞 투쟁이 지속됨으로써 그걸 이루어내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산이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이게 부산에서 뭐 하면 끝납니다. 유신 독재도 부마항쟁에서 끝냈죠. 유신 독재
박정희 정권 18년도 부망정에서 끝났고 전두환 독재도 부산역 집회가 끝장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권 끝장내는데도 부산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제가 조금 먼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예. 저는 제 말씀을 한 10 짧게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함께 선생님들 저도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우리 함께 나누어보도록 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잘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이것은 대중투쟁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TKO 판치는 것, 원래 KO는 못 시키더라도 TKO는 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선거해봐야 이기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이제 대중 집회를 하려고 하면 뭐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역시 광화문이 중요합니다. 광화문 집회가. 저는 그래서 광화문 집회가 이번 가을쯤 되면 이미 지나간 거죠. 이 가을에는 아마 이 대중들이 국민 대중이 광화문으로 몰려 나오는 상황이 조성될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미리 통보를 갖다 댄 겁니다. 4월 달부터 4월 13일 날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를 했습니다. 왜? 이 터세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미리 쭉 이렇게 키워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 대중의 엄청난 대중의 참여를 확보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 힘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제가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새로운 정당인데 저같이 이런 몇 사람이 만들어가지고는 정당이 잘 안 만들어지기 어렵죠. 그래서 반문재인 대중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몇십만 명, 심지어는 100만 명 이렇게 모아내는 것을 주도로 함으로써 국민적인 신뢰와 기대를 불러 모으고 그 힘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차질을 빚었어요. 왜 차질을 빚었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다 우리 교회고 이것도 모든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닐 수는 있지만 사실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그 집회가 모든 것을 다 그냥 빨아들이고 흡수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요 그 10월 3일 집회 광고도 내고 그랬어요. 광고 냈는데 제비가 안 돼. 뭐 이건 뭐 광고 한번 해봐요. 광고비 허탕이래. 다 잊어버려요. 뭐 연일 계속 광고에 뭐 정면 광고에 뭐 이래 나가니까 그냥 그건 좋습니다. 그건 뭐 누가 냈던 뭐 한 10월 3일 집회 많이 모였으면 된 거지.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말하는 하야 본부, 한기총, 하야투쟁본부, 정광훈 목사 이 집회가 다 됐고 사실 여러분 부산의 선생님들 이런요 대규모 대중투쟁을 통해서요 정치적인 영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예측을 하고 그거를 제가 만들어내려고 이걸 본래 아까 말한 대로 4월 달부터 그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이 집회는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적인 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또 저항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반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중투쟁을 통해서 국민적 영웅을 만들어내고 그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냈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목사가 아니고 난 정치인이다 이래야 했으면 정광훈 목사가 영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되면 되죠. 이분도 정치력도 있고 근데 이분도 나는 정치는 안 한다 하거든.
목사라고요. 뭐 또 딴 사람 아니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 좀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제가 그 사실은 10월 25일 날은 영광 목사 집회는 이제 끝난다고 그 이재호 씨라고 있죠. 여기서 내 솔직히 이름 말하는데 제 친구 아닙니까? 그 이제 본부장 안 했습니까? 난 전화가 와가지고 장생 전 목사 집회는 10월 25일 날 끝나니까 와서 연설을 한번 하자고.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저는 사실은 이걸 이 대중투쟁을 좀 끝장내려고 하면 학생들과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직장인들을 광화문으로 끌어내 그래야 이 정권을 대중투쟁 자체를 통해서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좀 미안한 말인데 이 태극기 부대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집회하면서도 태극기 부대 흔히 말하는 말 태극기 집회에서 하는 그 연사로는 제가 일찍 오라고도 안 가고 뭔가 아니면 일반 학생 대중과 또 지식인 직장인들을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국이 사태가 생기면 완전히 그냥 쓰나미가 돼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래 됐고 그래서 10월 25일 끝낸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러니까 와서 한번 연설을 한번 하라 그랬어.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100만 명이 모이는데 연설 한마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25일 날 제가 연사로 나갔습니다. 나갔고 또 연사로 나가서 말을 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제가 그냥 밤도 쉬었어요. 새벽 5시 20분까지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초저녁에는 안 추웠거든요. 아유. 그날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더 추웠습니다. 밤보다도 그날 낮이 첫 추위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날. 아니 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을 안 할 건데 나 하는데 내가 이제 이제 전 목사님 집회가 끝났으니까 늦지만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도 내가 돈을 3천만 원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이제 딱 월요일날 전 10개 일간 이제 이틀에 나누어가지고 1,300만 원씩 쫙 광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광고가 전 목사 광고가 또 그냥 막 쫙 나오는 거야. 내가 돈 1,700만 원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봐야 이게 잽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광 목사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진짜 손드는 거는 이런 말 하는데 9시쯤에 토요일날 아침에 나갔더니 이 고성능 마이크를 거기다 다는데요. 큰 크레인 아니십니까? 나는 생전에 처음 본 크레인 2대가요. 그 광화문 길을 저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이 펜스로 막아놔놓고 그걸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다. 제가 항복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오늘 나중에 질문이 많이 나오겠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겨울이고 해서 이제 이 대중집회가 앞으로 좀 되기는 되지만 대중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항복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선거로 갑니다. 근데 선거로 가는데 내년 4월달 총선에서 물론 총선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이겨야 됩니다. 못 이기면요 문재인이 우리 다 국민 너 맨날 우리 반대하고 욕하고 그래서 하도 국민들 뜻은 당신네들한테 있지 않다 나한테 있다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기고만장하고 지멋대로 해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우선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제 이길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말씀을 길게 했기 때문에 좀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시든지 하면 제가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니. 선생님, 저는 그 사상지부장으로 연사를 나왔습니다. 양문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걸 보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옛날에도 3.1운동 우리 기독교인들이 33일 중에서 18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려갖고 그러는데
큰 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믿어요. 아멘. 그렇지만은 문재인이가 너무나 사악해가지고 저 끝까지 지금 나라를 그 역행을 하고 다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금방 안 내놓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그 울산하고 저쪽에 그 창원의 그 시장들 그 부정해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4월을 중심으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지만 내년 4월에도 선거 조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문재인이가 지금 인기가 18%인데, 이걸 자기 돌려가지고 81% 자기 지지하는 걸로 착각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모르고 하는지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 18%를 81% 해가지고 당선금을 다 가져가는 데에 대한 대비,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자, 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멸시를 해야, 뭐, 이래, 뭐, 겨울에 추우니까, 뭐, 바깥에, 떠들고 그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뭉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 개표 조작, 전문적으로, 전산적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개표 조작을 하는 데에 따른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 발표해가지고, 지금 울산시장도 뭐 먼저 하던 사람 다 해가지고 지금 전부 문재인 친구가 뭐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지금 하고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꿀 겁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광화문에 쭉 있어 보면 이 말하자면 전산 개표기 이게 근본적으로 부정이다. 이걸 아주 뭐 과학적으로 또 굉장히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또 그걸 또 그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여기 이재진 씨라고 우리 부산에서 친구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양도시도 있고 저기 있고 나같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같이.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요. 알 수는 없는데 그 문제에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뭐 운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하면 뭐합니까? 그것만 막아야 되지. 그걸 안 막은 다음에는. 근데 저는 일단은 그거는 만약에 민심이 정말로 여당이 패배하게 돼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당이 이겼다 이러면 다시요 반격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문제는 민심 자체가 야당이 이기기가 어려운 것은 되겠어요. 왜요? 왜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요 여론조사를요 너무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여론조작이다 조작이 일부가 있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합니다. 거기만 하겠습니까? 한국당에서는 여론조사를 많이 하죠. 공개를 안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게 자기네들이 여론조사 한다고 신문에 발표되는 여론조사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면 금방 문제를 제기하죠. 이건 조작백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해서 조사하니까 아니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가 이게 그 다음에 실제로요 이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30대, 40대, 50대 제대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의 전부가 다 지지합니다. 문재인이 지지합니다.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한 개도 손해가 없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 사회 여론 주도층입니다. 아주 여론 주도층입니다. 여기다가요 참이 정말 여성들이 문제인데 죄송한 요거네 잠깐만. 말이 빨리 오죠. 예, 빨리 와서. 여기 여성들이요. 여성 무슨 마음 가는 카페 같은 게 있죠. 네? 그게요
한 카페, 어떤 카페는 80만 명이다. 뭐 30만 명. 이러니까 여성들이 그냥 뭐 돌았는지 어찌됐는지 뭐 페미니즘 개사고 말입니다.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기다가 요즘 치면 노인들도요, 뭐 한쪽 옷은 저 문재인이 저거 말이야. 계속 우리들한테 줘도 뭐 나라가 그대로 안 나? 이렇게 하면서도요,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한국당에 무슨 뭐 김문수나 만났는데, 형님, 요즘 노인들 만나면요, 문재인이 좋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이 몇 달 전에 이런 말도 듣고 그랬어요. 요즘 기초임금 20만 원인데 3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이거. 10만 원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27만 원. 예? 27만 원 또 가서 3일만 일해도 중간에. 예. 이러니까 거기다가 또요, 예타면제가 지금 이 정권이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내표 작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단히 치면 요즘은 이보다 확 늘어났던데, 예타면제 24조 원, 생활 SOC 8조 6천억 원, 일자리 창출 24조 원, 실업예산 16조 원, 추경예산은 9조 원, 이거 한 60, 70조 원대. 여기다가 또 내년 예산요, 엄청나게 또 513조 원 아닙니까? 예? 이 중에 상당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 막 투입할 거거든요. 말도 못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이게. 근데 문제는, 야, 정말 문제는, 이거 6월 항쟁 때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꼭 그때 무슨 뭐 전두환이가 뭐 호언을 했다, 이게 아니라 국민에게요, 야,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 잘하겠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양김씨,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6월 항쟁이 막 분출하고 마침내 전두환 정권을 하여금 항복선언을 하도록 만들었지, 희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야권에서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세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옥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거 만들었네. 어떻게 제가 좀 이따 조금 만들까?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 못 만들어내면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무정부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솔직히 이런 말 참 이거요. 이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선하는 사람들이 이길 거다고 내 같은 사람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 말 할 때는 진짜 피를 토하고 뭐 죽든지 해야 되지. 근데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총선하면요, 저쪽에 예상되는 후보는 뭐 요즘 유시민은 너무너무 웃기지만 뭐 박원순이, 뭐 이재명, 뭐 김부겸이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쪽에요, 뭐 황교안이, 뭐 누구 대선에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길 자신 있습니까? 또요, 이번 총선만 딱 끝나면요, 이재명이, 박원순이 전부 다요, 얘는 문재인 깔아뭉개고 나옵니다. 모든 실정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고 우리는 앞으로 잘한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즉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책임은 자기네들 벗어본다. 근데 저 사람들은 포로거든요. 포로. 실제로 이 투쟁도요, 어제 예를 들면 어제 지난 토요일 날요,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증공해가지고 민중대 했죠. 그 집회하고요, 이쪽 집회하고는 제비가 안 됩니다. 이거는 세종대왕상 앞에요, 한 3, 4억 들여서요, 제대로 된 메인 무대를 딱 장치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정광훈 집회만 하더라도, 예, 진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보 빌딩 앞에, 어제는 또 뭐 동아면 서점 앞에, 또 길 한쪽 옆으로. 왜 그러냐? 저쪽은요, 돈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정교조 등등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다 아는 거고,
이런 우리 걱정하려고 오늘 모인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좀 좋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장 선생님, 제가요, 우리 정말 걱정이. 예, 걱정입니다. 저도요,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정말 저 후보 때부터 떠들어댄 걸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제가요, 저는 진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게 하려고 제가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랬죠. 되기 전부터. 예, 그걸 미리 예고도 예고도 그런 하고. 신문을 읽었어요. 신문에도 나왔고. 그래서 장기표 선생님이 유명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유명해졌어요. 내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이죠. 내가 우리 집에서 애들한테다가, 야, 문재인 이제 절대적 얼굴이 어쩌고 찍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저 엄마부터 마누라부터 딱 반기를 들면서 요즘 아들 생각이 다르던데요. 딱 따라들기를. 이래가 큰일 났구나 싶은데 벌써 우리 집에만 해도 3대를 내가 줬는데 정말로 이거 해가지고 아까도 뭐 우리가 선생님께서 지금 아까 발표하시는 관계를 갖다가 뭐 그 실질로는 18%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예. 아니고 정말로 내 가까운 사람들 마음적으로 정말 다가가서 누구를 지지하냐 그건 뭐 문재인 시장이 예상보다 깜짝 놀라는 지금도 지지한테 지금도.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까 지금 장선생님 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또 그러면 우리 하나의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을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어서 정말 밀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걸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의 우리가 제가 설명대로 젊은 사람 3대 4대 50대 대해보세요. 10명이면요 6명은요 문재인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거 좀 어렵요. 지금도.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내가 다른 거다 생략하고 여기 다 정치에 관심이 뜨거운 분들이니까 한국당이요 국민에게 희망을 못 주겠거든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한국당은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뭐 잘 됐냐 못 됐냐 어쨌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한국당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혼자 국정을 운영했습니까? 맞아요. 다 그 밑에 딴 사람들 다 같이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당한 정당입니다.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 탄핵을 당했으면 뭔가 반성도 하고 참여도 하고 혁신도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한 개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친박, 아직도 친박이냐 비박이냐 친박 쫓아내라 안 한다 뭐 친박이 주도다 아니다 이런 정당 지지하겠습니까? 이런 정당. 그 다음에 나는 뭐 황교안 씨가 그나마라도 제일 낫다고 보지만 내가 이제 황교안 씨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황교안 씨도 어쩌니 박근혜 대통령 때 남바 투맨 아닙니까? 책임 있는 거. 만약 이 사람요 그대로 놔두서 나중에 야당이 대선에요 황교안 씨가 후보가 되면요 당신 말이야 박근혜 정권 탄핵당할 때 남바 투맨 제 2인자 아니었냐 뭐 했냐 이래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 야당의 대표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그 실정이 그 사람이 내가 어째서 못했다 하든지, 예? 내가 뭐 재택하더라도 한다든지 하는 견기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뭐 기도만 하고, 예? 뭐 밥 며칠 안 먹고 그거가 되겠습니까, 선생님? 아니 그래서 저분 그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인품이 훌륭하고 정치는요 어디 도덕 시험처로 다니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뭡니까? 조국이 사건 아닙니까? 아니 암만 저 사람들이 저 편가르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조국이를 잘못한 거 없다고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이 수호하자. 그냥 순산인데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남북 속에 그나마 앞으로 그 보수 쪽에 그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가 있겠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선거는 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지도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수 쪽에 진짜 리더로 나설 만한 인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만 있는 그러한 리더가 지금 현재 원장님 눈에 누가 보입니까? 그 솔직히 말해서요, 예. 잘 안 보입니다. 안경 하나 드려요. 그럼 제가 변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이를 만약에 이 검찰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검찰이 그야말로 표를 이겼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상식적인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이 지금 표대로 돼 있어요. 네. 제 생각으로는 얼마 안 가서 지금은 너희들 총선 전에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저는 생각을 그래 합니다. 그랬을 때 윤석열이가 저기 대망론이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말씀 좀. 예, 그래서 그거만 제가 질문합니다. 윤석열이가 그거는요, 예. 탄핵은 안 됩니다. 저, 저는 이번에 참고로 이번에요 울산 사건, 예? 울산 선거 부정 사건, 그다음 유재수 사건 아십니까?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을 있을 때 뇌물을 받아가지고 네. 말하면 청와대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직위가 해제 안 됐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민주당에 무슨 뭐 수석 전무위원으로 갔다가 또 부산 부시장을 오고 이거는요 이거 중대사 조국이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조국이 사건은 개인 비리예요. 아무리 뭐 잘못했다도 이 개인적인 문제예요. 권력형이 아니에요. 권력 물론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건 권력형. 이거는 이 울산시장 선거 문제하고 유재수 사건은 이거는요 진짜 탄핵감입니다. 이건 탄핵감이 아니라요 타도감입니다. 타도감. 이 탄핵이 아니 선거를 부정으로 한 세상에 원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게 드러나는 순간에 이 정부는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끝납니까 이게 지금? 끝납니다. 그다음 윤석열 씨 사건은 윤석열 씨가요. 저는 정말 검찰다운 검찰인데 만약에 윤석열 씨가 얘들 끝나가지고 내가 대통령 나겠다 이렇게 하면요 윤석열이 인기가 막 떨어집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절대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밀어가지고 이 나온다 할 수가 있지 않는. 뭐 그건 좋은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그 말씀 원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해야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문제 밑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원장님하고 제가 시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집회 때 원장님은 그 민노총에 대한 이 우세한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도 보고 서쪽 인사수도 보고 왔거든요. 저는 원장님하고 생각을 전혀 달리합니다. 민노총도 자기들 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우파들의 모임의 한기총 모임의 숫자와 민노총의 숫자와 그건 비교가 안 되지. 나는 한때 잘못했다. 그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 빼놔놓고 그 사람들 마음 있을 겁니다. 잠재의식 속에. 야, 진짜 이거 안 되네.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이런 숫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범한 민노총, 그냥 그 따위로 따라온 사람, 동원한 사람들 많이 따라온 사람 볼 때, 야,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는 어떤 자기들의 패배의식이 그 사람들은 모르긴 했어도 들어갔다. 그 다음에 서쪽 인사수도 갔습니다. 그다음에 한 100여 명 맞춰가 있어요. 그걸 경찰도 많아요. 못다고. 이 사람들도 역시 조국 수호로 해서는데 이미 꼬리 내린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다음 집회는 더욱더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 우리 보수 우파 쪽에 긍정적인 생각과 될 수 있겠다는 정신적인 정신 교육을 시키는 집회장이 된다고 봤을 때 뭘 한다고 할 때 자기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의지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집회는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 그로 인해서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문재인이 끄집 내리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선거까지 우리 이 우파들이 결집하는데 분명히 이건 그건 뭐 뭐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니고. 네. 그런데 그 집회는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날 민노총 집회는요, 전체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그건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한 집회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또 결집요, 지난번 서초동 집회, 서초경찰서 앞에 아십니까? 네.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요번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 집회도, 요번에는 또 이 사람들이 지난 토요일 여의도에서 했어요. 서초경찰서는 그 일부러 몇 사람들이 그냥 한 거죠. 근데 어쨌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10월 3일, 9일 집회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요, 지금 우리 이 원장님도 보니까 탄핵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탄핵을 인정하고 탄핵을 당한 정당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 탄핵이 당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 탄핵이 법치에 맞는 탄핵이었습니까? 그 부분 좀 질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또 하실 네. 말씀 있으면 하시고. 탄핵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건 잠시만요. 저 끝까지 할게요. 그럼. 탄핵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이 무효를 외쳐야 되고요. 지금 야당이 지금 안 그래도 여당에서도 그래요. 여당 쪽 애들도 문재인을 제가 서명받으러 다녀보면 문재인이 지금 끌어내리면 대안이 있느냐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 얘기 지금 계속 하시는데 대안이 왜 없어요? 탄핵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그거를 무효를 외치고 박근혜 석방을 해가 박근혜 청와대 복귀시키면 되죠. 인물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라 생각하지 여기에 다른 인물을 내세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요. 박근혜 탄핵이 뭐가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제가 법을 등록을 했는데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의 산에서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있잖아요. 그런 자료도 저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래 됐었는데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만 밝히면 뿌리 때 잘못됐다는 게 다 나타나는데 왜 그걸 안 밝히고 저는 정광훈 목사님 하는 집회 별로 많이 안 되거든요. 저도 갔지만 나영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 내가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 그런 집회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이유는 왜 정광훈 목사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석방을 얘기하고 무효라고 근본 원인을 자꾸만 말씀을 하셨으면 오늘 구치소를 안 가셨단 말입니다. 제 네, 말씀을 많이 나눠봤는데 저도 물론 동양인 쪽에 대한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청와대 복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체포시켜갖고 넣어야 되죠.